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만에 다시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화이자와 얀센과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어제 하루 검사량이 11만 건이 넘네요. 많이 이제 검사를 했고 여기서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량이 5만 건이 넘는 걸 보니까 일단 검사량이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이 됐는데 오히려 확진자 수가 줄었다. 이거는 좀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정세 혹은 안정적인 감소세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감소세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안정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주중에 계속 1,014명에서 1,097명, 그러니까 1,000명대를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보면 985명에서 1,09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패턴이 이게 주말하고 주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에 따라 저희가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예. 저희가 지난 일요일과 지지난 일요일 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4일은 880명, 21일은 869명이 나와서 그 전에 일요일에 비해서 일요일과 비교했을 때 계속되는 증가세가 분명히 멈추기는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굉장히 공격적인 진단검사를 통해서 찾아낸 즉 지역사회 안에 숨어있던 사람이 지금 추가로 더 포함되어 있는 숫자거든요. 그럼 예. 이 숫자를 빼게 되면은 아마도 기존과 같이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숫자로만 놓고 보게 되면 아마 약간 줄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런 확진자들도 결국은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아내는 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아직 감소세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 자체는 좀 멈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더 뛸지 아니면 감소할지는 저희가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감소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국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제 지켜져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는 이 조치들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조치 자체는 일단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었던 그 경험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 확산세에 비해서는 좀 늦게 따라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2.5단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화된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이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러한 개인 방역을 원하는 대로 원활히 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예. 즉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마 심각함을 알기 때문에 한 70~80%는 잘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좀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또 일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분들까지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러한 방역 조치에 따르려면 제가 보기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효과가 이제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한 게 조금 의문스러운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핀셋 방역이라는 말을 써서 문제가 되는 데만 방역을 하겠다. 왜냐하면 기존의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강력한 어떤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주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커서 그래서 좀 위험 지역만 좀 저희 관리하겠다는 게 사실은 바뀐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풍선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니까 다른 데로 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없어야지만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완화한다고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확산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에 조금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어쩌면은 지금 이렇게 늘어난 확산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고려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질문이긴 한데요. 뭐 늘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짚는 내용입니다만 3단계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 조치가 3단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측면의 방역 강화 조치이긴 합니다만 3단계를 언젠가는
미리 좀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코로나19라는 거는 사실 어저께 감염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주 감염이 이번 주 감염이 다음 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발생한 감염을 놓고 단계를 정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나올 것들을 보고 정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더 선제적으로 가는 게 확산되고 있는 감염을 차단하기에는 훨씬 더 유용하고 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맞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얀센 그리고 화이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얀센 경우에는 당초 예정됐던 물량보다는 200만 명분 더 많은 600만 명분을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게 된다면 원래 도입 목표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4,400만 명분을 저희가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사실 그 정도의 물량도 저는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들은 소아에 대한 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증상 없이 완치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증 감염 질환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놓고 봤을 때는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들 중에서 18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4,400만 명분 정도의 백신이면 충분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백신을 언제 접종하느냐가 예.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백신 도입 시기가 지금 약간 이제 언론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디에서는 이제 2분기 또 백신 종류에 따라 또 3분기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백신 도입 시기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1분기 때 먼저 시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그 방역본부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제일 안정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 25만 명씩 환자가 나오는데 인구별로 따지면 그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만 명이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백신을 빨리 가야 되지만 예.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백신들이 어떤 효과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도 아마 1분기, 2분기 정도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 적절할 걸로 생각은 되고요. 단 이 접종 시기가 너무 이렇게 길게 늘어지기보다는 조금 효과적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접종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는 게 좋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백신의 공급 현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다른 국가들의 그 백신 접종 현황을 얼마나 지켜봐야 저희가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은 모더나하고 화이자의 백신인데요. 예. 이 모더나하고 화이자 백신이 각각 접종했던 임상시험에 참여한 인원 숫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위험군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대상군들을 봤을 때 최소한도 3개월 정도는 봐야 중기 정도의 안정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측면은 그거는 지금 어떻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접종을 하고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하면서 그 백신 커미티에서 주었던 그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가 예. 반드시 백신을 접종한 인원들의 어떤 중장기적인 그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예. 지켜보고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그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쉽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지금 백신들의 어떤 종류도 다 다르고 접종이 가능한 시기도 분명히 다를 테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더나는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네 가지 종류의 백신을 뭐 예를 들면 어떤 국민께서는 내년 한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이거를 맞아야지 해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기 돼가지고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흔히 판단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존에 맞던 독감 백신과 유사하다고 하니까요. 이거를 맞게 되는 건지 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존의 백신하고 비슷한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얀센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벡터 예.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한 방식이고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도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서 제가 보기엔 제일 선호될
그 방식일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단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만 하면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에 있어서는 가장 편리한 백신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 백신의 보관 조건도 통상적인 백신처럼 냉장 보관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예.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은 분명히 특히 그 중에서도 화이자 백신은 보관 조건이 좀 까다로운 점이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백신들 두 가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백신들이다 보니까 예. 국내에 대한 공급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한 2분기 이후에 아마 3분기 정도가 될 예.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지연돼서 접종을 할 가능성이 좀 있는 백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얀센의 백신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유사한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접종 방식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백신이 두 번 접종인데 얀센 거는 한 번 접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런 예. 측면에서는 또 장점은 있는데 예. 대신 도입 물량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도입할 때쯤 되면은 그때 그 어떻게 접종할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중요한 거는 도입 시기도 또 중요하지만 누구를 먼저 맞출 거냐라는 예. 거에 대한 그렇겠네요. 이제 전략도 이제 세워야 되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과 그다음 고위험군부터 맞추기 시작을 해서 예.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백신을 접종할 계획을 이미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그런 백신 접종 계획을 그 백신의 공급 시기와 맞춰가지고 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화이자 백신이 내년 3분기쯤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시기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시법을 동원해서 백신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백신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 점도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얘기가 미국 쪽의 그 메디컬 사이트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 화이자의 전체 백신 생산량 중에서 충분한 양을 미국에 먼저 공급하기 위해서 화이자가 먼저 미국에다 구입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예. 예. 다른 백신을 쓰겠다라는 이유로 구매를 거부한 게 1억 명분, 1억 회분이었거든요. 예. 예. 그 1억 회분이었고 예. 예. 그거를 우리가 가서 2천 회분, 그래서 2,000번 접종할 거니 2천만 번을 접종할 거니까 예. 결국은 두 번 맞추게 되면 1천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네. 예. 그거를 계약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생각보다 조금 승인이 지연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깨고 법을 동원을 해서 아마 구입하려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얘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향후 승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개발한 거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백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아마도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렇게 법을 동원해서까지 구매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모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잠깐 앞에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알던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A라고 하면 이번에 또 남아공으로부터 유입된 영국에서 발견된 B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조금 이 변종 바이러스들의 자세한 어떤 그 임상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현재 더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예.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도 굉장히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아공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더해서 예.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전파력이 강하며 젊은 사람들에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중증 환자로 가게끔 하는 또 그러한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지금 15에서 25세 사이 젊은 층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인 건지는 저희가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변종 바이러스는 분명히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전파력이 최소 재생산 지수 기준으로 0.4, 그다음에 전파력 기준으로는 70% 정도 높은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이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나와 있는 백신에도 효과가 있느냐 이 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많지는 않고요. 예.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이 기존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었던 그 중화항체,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 바이러스의 중화항체 능력을 평가를 해봤더니 예. 특히 이제 남아공 쪽에서 나온 거는 일부 중화항체에 의한 예. 그러한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게 확인은 됐습니다. 확인은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지금 개발 중인 백신에 의해서 보호 효과가 없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예. 백신사들의 지금 얘기로는 이런 변종이 나와서 보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아마도 백신에 의한 보호 효과는 지속될 걸로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백신들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목표 부위하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그런 변이를 일으킨 부위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거는 데이터들이 저희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올 연말까지 우리 정부도 아무튼 중단을 하기로 해서 근데 영국에서 이제 확인된 거는 이번에 이제 남아공에서 유입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확인된 것이고 영국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영국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 생각보다 여타 다른 국가에 더 많이 이미 퍼져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 영국만 막아서 되는가라는 지적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제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사람 몸속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면역 저하가 된 환자들일수록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오래 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감염이 전파되게 되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을 저희가 조기 차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동물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람에서 다시 동물로도 갑니다. 그럼 동물로 가게 되면 동물이 원래 갖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재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덴마크 쪽에서 밍크에 의한 네네네. 바이러스 변종도 되게 예. 시끄러웠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은 저희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반려동물 중 일부에도 갈 수가 있고요. 예. 돼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감염될 수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그쪽에는 바이러스 재조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사람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예.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변종인지 아는 거는 결국은 전체 유전자를 분석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이번에 영국에서 발견한 것도 영국이 전체 분리된 바이러스에 대한 전체 유전자 분석, 전장 유전체 분석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변종이 영국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이런 실험들을 할 수 있고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어디 제3세계에서 발생을 한 게 넘어온 예. 거다라고 하면은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분명히 제3세계에 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영국만 막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전반적인 새로운 어떤 그 바이러스 변이종의 유입 자체를 차단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가 계속 올 한 해 시끄러웠던 것처럼 아예 그러면 입국을 차단할 것이냐. 예. 글쎄요, 그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국내의 그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는 생각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코로나19에 대한 PCR 검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발병하는지도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예. 다만 이제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넘어가서 즉 우리가 이제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을 넘어가서 발병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에 대한 관리 대책은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관리 대책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를 전체적으로 만약 그런 환자들한테서 즉 해외 입국자들에게서 들어온 바이러스들을 저희가 전부 다 영국처럼 그렇게 유전자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해가면서 예. 변종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변이 혹은 뭐 변종 바이러스의 발견이라는 것이 꼭 비단 이번 사항뿐만 아니라 시간이 모르겠어요. 오늘 이후에 계속 흐르면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언제든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국내에서 이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기적인 전장유전체 분석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계속을 해야지 저희가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감염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변종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의 변이이기 때문에 예. 병독성, 전파력과 관련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분자진단 부위에 또 변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기존의 분자진단법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것들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분리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추적 조사 관찰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돼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